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네, 그래서 정리되어 이번 있습니다. 시간에는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전자계산 시험을 보면 일단 1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간혹. 근데 이거 내용이 좀 깊어요. 내용이 좀 깊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출 위주로만 보시고요. 기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답 위주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여기 그 인터럽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랑 연결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치, 인다이렉트, 실행, 인터럽트. 이쪽 부분 동영상 참조하셔서 꼭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출 유형을 보면은 마이크로 컴퓨터의 기본 정보는 0과 1로 표현되며 이러한 부호의 조합을 명령이라고 한다. 명령들은 어떤 목적과 규칙에 따라 나열되고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2012년도 13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터는 어떤 그 정보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의미 있는 걸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호는 그냥 단순히 1과 0만 있는 펄스에 되는 거고요. 이 펄스를 우리가 이진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명령, 어떤 부호의 조합을 명령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총칭으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문제 해결에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명령의 집합이 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인데요. 핵심을 보면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CPU 내 레지스터와 플래그가 의미 있는 상태로 변화하도록 어떤 그 동작하는 명령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그래서 하나의 클럭 버스를 단위로 실행하는 게 이제 기본 동작이고요. 명령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씩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한 개의 인스트럭션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을 실행된다. 하나의 어떤 명령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동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 동작되고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분되고 오퍼랜드에는 그러니까 크게 OP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다는 거죠. 오퍼랜드에는 주소, 데이터 등이 저장된다. 컴퓨터의 기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낮은 수준의 명령어다 해서 이걸 어셈블리 명령어로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셈블리를 좀 매우 어려웠고 매우 고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로레벨의 언어인데 메모리 쪽에서 움직이는 걸 다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CPU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고 컨트롤 유닛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있어서 얘네들이 그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와 컨트롤 버스를 다 제어한다는 거예요. 제어. 그래서 이게 CPU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CPU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MAR 및 MBR의 그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를 통해 아래와 같이 동작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MBR로 보내져서 인터럽트 수행이 끝난 후 복귀를 한다 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주는 거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저장될 위치의 주소가 적재되고 PC에서는 인터럽트 루틴의 시작 주소가 적재되고 프로그램 카운터의 이전 값을 가지고 MBR의 내용을 기억 장치 저장한다. 그래서 일단 요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뒤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엇이냐? 컴퓨터의 CPU 제어 장치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으로 제어부가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의 연산이며 명령을 실행하고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 연산을 덧셈, 곱셈, 뺄셈 등을 하는 거고 논리 연산은 AND, OR, NOT 게이트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U의 제어 장치는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연산을 하고요. 각 명령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순서대로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주요 특징은 클럭에 맞춰서 진행되고 제어 신호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발생하는 신호를 따릅니다. 제어 워드가 있고요. 레지스터의 선택과 산수 논리 연산의 장치를 결정하고 어떤 마이크로 연산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비트의 모임을 제어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워드는 마이크로 명령어라고도 하고 주로 레지스터의 선택과 산수 논리 연산을 결정하고 어떤 마이크로 연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트들의 모임으로써 마이크로 명령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일련의 제어워드가 기억된 기억장치에 속한 저장 프로그램, 제어워드가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컴퓨터 CPU의 제어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기본적인 어떤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고 산수 논리 연산을 하는 것으로서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크게 동기 고정 방식, 동기 가변 방식과 이제 비동기 방식인데요. 동기 고정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하는 거기 때문에 구현이 단순하지만 시간 낭비가 불필요하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도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동기 가변 방식은 동기 고정 방식에 대해서 CPU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구현이 좀 더 복잡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비동기 방식은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 서로 다른 그 사이클 타임을 설정하는 거고 CPU 낭비가 없고 제어기가 매우 복잡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형식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있고 컨디션과 브랜치와 어드레스로 구분됩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m비트와 그 m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표현하는데요. 요 컨디션은 분기를 조건에 대한 분기가 되는 거고요. 조건 분기에 대해 사용할 때 그 조건 플래그를 지정하는 부분이고 브랜치는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분기의 종류와 다음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의 주소를 결정합니다. 주소는 다음 명령의 주소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저희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하겠습니다. 1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 가장 긴 것의 시간을 해당 마이크로 사이클의 타임으로 정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걸 동기 방식이라 했죠. 동기 방식. 이건 시간이 길고 반대로 이제 비동기 방식이 있고 동기 가변 방식이 있죠. 동기 가변. 이 동기 가변 방식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시간을 정해서 쓰는 걸 동기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CPU에 대한 시간 낭비가 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제 2번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한 것처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명령어에 대한 프로그램 카운터를 갖고 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로 이제 적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요 1, 2, 3번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셨으면 합니다. 문제 3번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으로 틀린 것은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인출하고 오퍼랜드의 유효 주소를 계산하고 지정된 연산을 수행합니다. 다음 단계 주소를 결정하는 동작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과는 별개입니다. 1, 2, 3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명령,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한 CPU 내에서 수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게 핵심이죠. 가장 작은 단위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CPU 내의 레지스터나 플레이어가 의미 있는 상태로 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연산 또는 데이터의 이동 동작으로 보통 하나의 하나의 그 클럭 파스가 하나씩 동작할 때마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 여기 하나씩 동작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특징은 최소 단위로 동작하는 거고 명령어를 구성하는데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적인 연산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주로 CPU 내에서 레지스터나 플래그에서 저장되고 데이터 상태를 변화시킨다. 클럭 퍼스를 동기화해서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CPU의 클락의 퍼스에 맞춰서 동작한다. 8GHz다. CPU 용량이 10GHz다 있으면은 시간은 주파수랑 역수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주파수랑 얘를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8GHz분의 1초만큼 동작하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의 그 동작이 오퍼레이션이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신호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순서와 실행 장치의 제어 장치를 발생시키는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MBR의 어드레스가 MAR에 들어가고 MAR이 또 MBR에 들어가서 AC와 MBR이 AC에 어커뮬레이트 되는 요 하나의 각 단계의 하나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종류는 레지스터 전송 오퍼레이션, 뭐 산술, 논리, 제어 등등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CPU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가장 작은 단위다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이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CPU 내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했죠. 한 클럭의 펄스 동안에 실행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적인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명령, 인스트럭션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여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제어하고 지정하는 명령어, 제어 워드나 컨트롤 워드로서 어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언제 어떤 조건에 실행할지 결정하는 일종의 제어 신호의 집합. 하나가 아니고 이건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면 제어 메모리에 저장되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여러 비트로 구성돼서 각 비트는 특정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 여부를 지정합니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인데 최소 단위 여기는 오퍼레이션을 지정하는 제어 명령어, 그러니까 여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지정하는 제어 명령어. 여기는 한 클럭 단위, 여기는 제어 워드 단위입니다. 워드 단위. 그래서 레지스터 전송이라든지 산술 논리 연산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제어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실행의 대상이라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실행을 지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 실행 사이클이 있어서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이런 과정에 각각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하나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일들을 하는데 패치가 IR로 가져와서 PC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 요게 이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고요. 이런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모아진 집합을 마이크로 프로그램,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앞에 얘기한 그 제어 워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어 신호의 어떤 집합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헷갈릴까봐 다시 추가했습니다. 예, 문제 4번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각 기계 명령들의 제어 메모리에 있는 일련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을 시작하는데 다음 중 맞지 않은 것은 이건 17년과 위에는 12년과 17년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다 똑같대요. 내용은 똑같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을 인출하고 패치해서 갖고 오고 오퍼랜드의 유효 주소를 계산하고 지정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단계고요. 다음 주소를 결정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네, 문제 5번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명령어 실행 과정 중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명령어는 데이터가 지정된 기억 장치 주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명령어에 포함된 주소가 데이터의 주소를 지정하고 있는 기억 장치 주소라면 명령어의 주소가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주소라는 거죠. 실행하기 전에 주소를 기억 장치부터 읽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출, 실행, 간접, 직접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접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간접 사이클. 그래서 명령어가 인출돼서 지어 유닛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해서 오퍼랜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명령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때는 간접 사이클이 실행 사이클보다 먼저 이제 실행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명령어를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 명령 레지스트로 가져와서 해석해서 인출을 하고 읽어서 해석된 명령어가 한 주기 명령이면 실행 후 다시 패치 사이클을 하는데 패치 단계에서 해석된 명령의 주소부가 간접 주소인 경우에는 요 인다이렉트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출, 인다이렉트, 실행, 인터럽트 요 인터럽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접 사이클에 대한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절차인데요. 어드레스에 있는 유효 주소가 담긴 곳의 주소의 그 내용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갖고 오고 요 메모리에서 유효 주소 값을 갖고 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옮겨서 유효 주소의 내용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명령어 포함된 주소가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 장치의 주소에 같이 있는 방식으로서 간접 사이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거 2012년도에 나오는 건데 이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고 지금 이거보다 성능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인텔 지그리오 인텔인데 모토로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토로라 현재 쓰고 있지 않잖아요. 인텔은 쓰고 있어서 이거는 12년도에 나온 문제로서 84년에 그 출시된 제품을 묻는 문제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에서 제외될 것 같고 저도 문제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마이크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OP 코드 오퍼랜드로 구분되고 오퍼랜드에는 주소와 데이터 등이 있고 오퍼랜드에는 오직 한 개의 주소만 존재한다. 오퍼랜드는 여러 개의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고요. 컴퓨터의 기계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낮은 수준의 명령이다. 수행이 낮은 수준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명령은 아주 베이직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씩 동작을 하는데 이 단계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소를 함께 포함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문제 8번은 중요하죠. 21년도에도 나왔고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동작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일단 명령을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 인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령을 빼내고 걔를 명령 레지스터에 넣어서 해독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답을 2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명령을 빼고 명령을 레지스터에 넣어서 해독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챕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기출 위주의 정답과 문제를 한번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